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민아 뉴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안 더웠습니까? 더웠어요. 요새 안 더우면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그렇죠. 그 사람 네. 이상하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런데요. 국회에서 이번에 너무 더우니까 네.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폭염 대책 회의를 했는데 국회 여야를 보니까요. 뭐 정장에다가 와이셔츠에다 입고 땀도 하나도 안 흘리고 폭염 대책 회의를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한 기자가 도대체 여기는 몇 도일까 재봤답니다. 아, 정말요? 네. 근데 우리 공공기관의 그 냉방 온도 몇 도인지 아시죠? 26도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28도 정도 된답니다. 아, 정말요? 26도, 28도 정말 사람 죽어나가는 그런. 제 친구가 공기업에서 한번 일을 했는데 네. 너무 더워서 28도에 땀을 줄줄 흘리면서 일을 했다는 아하. 거예요. 온도를 안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하고 했나 봤더니 여야 거의 공이 모두 19도, 20도 정도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었답니다. 그 반팔 입으면 약간 추운데. 네, 그 정도 온도면. 그래서 이런 폭염 대책 회의가 어디 있느냐 기자가 화가 나서 글을 쓴 걸 봤는데요. 정말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올릴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네. 국회에서 똑바로 해야죠. 그렇죠. 국회도 28도 해야지 정장 입는 거 저거 없어질 거 아닙니까? 아하. 의원실 몇 도일지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막 쓰면 네. 안 되겠죠? 아하, 그렇죠. 예, 이 더위도 왜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더운 소식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파리에서 또 메달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선수들의 활약 소식 아니면 이 더위가 물러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먼저 사격에서 메달 소식이 먼저 나왔었죠. 예. 조영재 선수가 우리 한국 사격의 6번째 메달을 선사한 건데요. 예. 사격 남자 25m 속사권총 결선에서 은메달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 속사권총 처음 들어보지 않으세요?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를 겨냥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빵! 이 5발을 연달아서 빠르게 쏴야 되는 종목인데 좀 낯설 수 있는데 그 낯선 이유가 이 속사권총에서 메달을 얻은 게 이번에 조영재 선수가 최초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 사격이 역대 올림픽 최고 성적을 내면서 네.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를 획득하게 됐고요. 배드민턴에서도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안세영 선수가 여자 단식 정상에 오르면서 대단해요. 네, 금메달을 따냈는데요. 금메달! 결승전에서 중국 허빙자오 선수와 맞대결을 펼쳤는데 네. 세트 스코어 2대0 2대0.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단식 종목에서 우승한 게 남녀 통틀어서 28년 만에 네. 벌어진 일이라서 역사를 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네, 역시 이것만 하면 그냥 박수가 절로 나와요. 나오죠. 그런데 안세영 선수 갑자기 금메달을 딴 이후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게 더 화제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안세영 선수가 시상식을 마치고 공동 취재구역에서부터 작심 발언을 합니다. 뭡니까? 제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했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에게 많이 실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이랑은 계속 가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안세영 선수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 때 무릎을 심하게 다쳤는데 이 뒤에 대처 과정에서 대표팀에게 실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뒤에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협회, 대표팀 향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네. 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 배드민턴 협회 대표팀에서 선수들을 좀 체계적으로 키워줬으면 좋겠다라면서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각종 협회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 협회가 정말 선수들을 위한 것인지 하는 그런 비리들은 많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각 스포츠마다 이런 협회들이 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역시 MZ세대는 다른 것 같아요.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예, 그리고 좀 경제 소식 넘어가 보는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최악의 하루, 코스피, 코스닥 시총 235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저도 어제 불이 나게 네. 켜봤더니 파란불이 잔뜩 있던데 이거 뭡니까? 저도 불이 나게 켜봤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9시가 되면은 네, 국내 증시가 뭐 파랗게 물들었던데요. 네.
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폭락했는데 네. 코스피가 전거래일보다 8.77% 떨어졌고 코스피가 그래서 시가총액이 192조 원 증발했고요. 네. 코스닥은 이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11.3% 네. 떨어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 시장 모두 합치면 시가총액 235조 원 증발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네, 이 오전 11시에 그러니까 월요일 기준으로 오전 11시에 매도 호가의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코스피에 먼저 발동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2시간 뒤에는 이 사이드카가 코스닥에도 발동이 됐는데 이런 긴급 처방을 내렸지만 효과는 없었고요. 네. 오후 들어서 낙폭이 계속 커지자 8%를 넘어서자 이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거래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네. 20분간 중단이 되고 이걸 서킷 브레이커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발동이 됐습니다. 두 시장에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모두 시행된 게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네. 이때 투자 심리가 싹 얼어붙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랬어요? 예. 2020년 3월 이후에 4년여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일부에서는 지금이 기회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있긴 하죠. 근데 이게 지금 심각한 것이 우리 증시 급락의 원인이 뭡니까? 네, 이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의 여파로 그래요. 보이는데요. 경제 지표가 속속 발표가 되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악화한 수치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되는 것 아니냐? 그럼 당연히 투자 심리도 그렇죠. 얼어붙어서 이렇게 우리 증시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미국의 구매자 관리 지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제조업 경기 위축될 거라는 신호가 나왔고 미국의 7월 실업률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전반의 시장도 하락하고 미국 뉴욕 증시 하락하고 네. 유럽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더 문제인 건 미국발 악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란, 이스라엘도 굉장히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중동발 리스크도 더해지면서 증시 변동성이 한동안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앙은행 총재의 판단 착오가 시장의 공포에 불을 붙였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소식은 좀 더 살펴보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금 국제시장이 이렇고 나라가 힘든데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 8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통과가 됐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이 노조 가입자가 전체 노동자의 14% 그리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86%입니다. 그런데 그 14%의 노조를 위한 노란봉투법이 아니냐 하는 의문도 제기되는데 바로 이 노란봉투법을 어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처리가 됐는데요. 네. 재석 의원 179명, 찬성 177표, 반대 2표입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포함해서 민주당, 야권 의원들 찬성했고요. 네.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 2표 반대가 나왔는데 그래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이주영 의원입니다. 시장에 혼란을 준다라는 이유로 반대를 했고요. 네. 이렇게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이 22대 국회 들어서 7번째입니다. 그래도 개혁신당이 자신들의 색깔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당은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나요? 네, 제2요구권 행사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 거쳐서 방송사법에 먼저 제2요구권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노란봉투법 그리고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2요구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관계당국인 고용노동부도 이 노란봉투법에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 파업 범위는 확대하고 불법 행위는 면책해줘서 이 산업 현장의 갈등 또 불법 파업을 더 조장하는 법안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 갈등도 재현되는 모습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노란봉투법을 좀 자세히 보면 네.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서 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그리고 이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네.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또 제한하는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더 자세하게 뜯어보면 간접 고용 근로자의 노동권도 좀 더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거든요. 그래서 한국경영자 총협회에서는 이 법안이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거다라고 우려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계에서는 지금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 그렇죠. 또 플랫폼 종사자들도 네.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그리고 과도한 손해배상, 가압류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은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손해배상을 할 것인가. 금전으로 끝낸다면은 사실은 형벌은 또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리나라 과도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사용자가 다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예, 또 노동자도 다 나쁜 사람도 아닌데 서로 간에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는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는 것이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언론인과 정치인을 상대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되나 봐요? 네, 최근에 조회한 게 아니고 지난 네. 1월에 조회를 했었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가 언론인, 정치인들 상대로 무더기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뒤늦게 네. 알려졌습니다. 먼저 이재명 전 대표가 이 사실을 밝혔었는데 네.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신 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내 통신 조회도 조회가 됐다. 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신의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까지 올렸는데 다른 정치인들도 이 통신정보 제공 관련한 문자를 받았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인데 그래요. 예. 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그리고 신앙림 전 네. 전국 언론 노동조합 위원장이 예. 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해서 허위사실 보도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라는 사건 관련한 수사입니다. 그래요.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할 것 같은데요. 네, 정치 사찰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전 대표가 암살미수 테러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시기에 이 통신 사찰이 강행됐다라면서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포악한 정권이 아니냐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말이 왜 이렇게 거칠어질까 또 생각도 드는데 검사는 또 민주당의 주장이 악의적 왜곡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면서요. 네, 악의적 왜곡이다라는 왜곡이라고, 입장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이걸 통신 사찰이라고 한 건 악의적 네. 왜곡이다. 법원은 적법하게 발부한 통신 영장을 집행하고 분석을 한 거다라고 네. 해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늦게 이 통지 사실을 밝혔는데 네. 수사 상황이 노출될 수 있어서 이렇게 네. 한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영민한 뉴스 쭉 살펴봤는데요. 영민한 뉴스 김영민 아나운서를 보기 위해서 우리 단체로 막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유튜브에 몰려오시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보려고 오시는 거 아닐까요? 응원 많이 남겨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보시는 게 좋은 거죠. 그럼 좋죠. 좋죠. 네. 잘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민한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